식탁에서, 거실 소파에서, 아니면 화장실 변기에서 요즘 들어 부모님이 일어나실 때 전과는 달리 힘들어 하시거나 손으로 어딘가를 짚으셔야만 일어나실 수 있나요?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느려지시고 일상생활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실 뻔한 경우가 또 늘었나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인의학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이제 도움 없이 외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몸의 신호로 읽는 것이죠. 이러한 신체 기능의 저하는 인지 능력의 저하를 야기하고 만성질환, 근감소증, 노쇠 및 사망 위험의 증가로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신체 기능을 객관적인 숫자로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SPPB라는 검사로 간단한 3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SPPB 점수가 알려주는 위험 신호와 특히 SPPB 검사 항목 중 보행과 뇌의 관계까지 이렇게 3가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리는 대종요양병원 이태종 원장입니다. 부모님이 좀 천천히 걸으시면 보호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노인의학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속도로 약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같은 70대라고 하더라도 근감소증과 노쇠가 빠르게 진행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라톤을 뛸 정도로 거뜬하게 일상생활을 하십니다. 문제는 이걸 느낌으로만 판단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좀 약해지셨다라는 인상이 들 때쯤이면 이미 낙상 위험이나 만성질환 위험이 꽤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의학에서는 신체 기능을 점수로 매기는 도구를 활용합니다. 혈압을 숫자로 재서 관리하는 것처럼 어르신의 신체 기능도 숫자로 측정해서 그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SPPB가 바로 그 도구입니다. SPPB는 영어로 Physical Performance Meter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풀이하면 간이 신체 수행 능력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실제로는 3가지 간단한 동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움직임 병동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검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3가지 검사 항목 중 첫 번째, 균형 테스트입니다. 3가지 자세로 각각 10초씩 서 계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양발을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10초간 버텨보는 거고, 두 번째는 양발 중 한 발을 한 반보 정도 앞으로 내밀어서 10초간 서보는 거. 세 번째로 마지막은 가장 어려운 거죠. 일자로 서서 10초간 흔들리지 않고 이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보행 속도와 관련된 테스트예요. 평소 걸음걸이대로 한 3m에서 4m 정도를 걸으시는 시간을 재는 건데요. 중요한 건 빨리 걸으라고 막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 평소 페이스 그대로가 진짜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검사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의자가 있으면 팔걸이를 잡지 않고 가슴에 팔짱을 낀 채로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는 시간을 측정해서 채점하는 겁니다. 이거는 몸통과 하체 쪽 큰 근육의 힘을 보는 검사입니다. 이 3가지 검사를 각각 0점에서 4점으로 매기고 모두 합치면 총점이 0점에서 12점 만점이 나와요. 그래서 대략 10점에서 12점은 양호한 편이고 7점에서 9점은 중간, 또 0점에서 6점은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평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SPPB 점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르신의 건강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신호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낙상 위험입니다. SPPB 점수가 낮을수록 낙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되고 있어요. 어르신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의 낙상이 골절로, 또 골절이 거동 제한으로, 거동 제한이 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도미노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미리 위험도를 알고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이동성 장애 위험입니다. SPPB 점수가 낮으면 이동성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혼자 외출하시거나 계단을 오르내리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일이 점점 부담스럽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자립적인 일상을 가늠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 중 하나예요. 세 번째,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입니다. 특히 SPPB의 보행속도 항목이 중요한데요. 보행속도가 느려질수록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부모님의 걸음과 기억력이, 인지 능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SPPB 점수가 낮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심장이 약해지면 다리도 함께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다리의 힘을 보면 심장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 기능 점수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러 세계적인 연구에서 SPPB 점수가 낮을수록 전체적인 사망 위험이 더 높게 보고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점수가 낮다고 해서 꼭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신체 기능이라는 한 가지 지표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사망률까지 포함된 건강 상태를 얼마나 잘 비춰주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SPPB 점수를 그렇게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낙상, 이동성, 인지기능, 심장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사망률을 포함한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이 단 세 가지 동작으로 측정되는 SPPB 점수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검사를 단순한 운동 수행 능력 평가가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한 미래를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점수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한 번 더 들여다볼 시점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특히 SPPB 점수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게 바로 SPPB 점수의 1점이라는 숫자예요. 많은 연구들에서 SPPB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변화량, 영어로는 MCID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1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SPPB 점수 1점만 변해도 의학적으로 그리고 환자분 본인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SPPB 4점인 어르신은 보행 속도가 약 초속 1m 이상으로 초록불이 깜빡이기 전에 여유있게 반대편에 이제 도착하세요. 하지만 보행 속도가 초속 0.8m 이하로 떨어져서 SPPB 점수가 1점이 깎였다면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위험한 상황을 겪거나 심리적으로 외출을 꺼리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속도가 느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혼자서 안전한 외출 활동이 가능한가를 결정짓는 어쩌면 마지노선을 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운동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SPPB 점수가 1점이 다시 올라가셨다면 그건 너무 큰 중요한 변화예요. 재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움직임을 한 게, 운동을 한 게 정말 효과 있는 걸까를 의심하실 때 아주 객관적인 실질적인 증거가 되어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또 특히 주목할 부분이 보행 속도 부분이에요.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이 보행은 뇌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가장 정밀한 거울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걷는 걸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인 운동처럼 느끼지만 사실 보행이라는 것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뿐만 아니라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완벽하게 협업을 해야지만 가능한 게 바로 보행이에요. 따라서 뇌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행태로 나타납니다. 결국 어르신의 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빨리 알아채는 일은 치매나 파킨슨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저희 대종요양병원의 움직임 명동에서는 이런 이유로 짝꿍 보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분들과 어르신이 짝을 이루어서 정해진 거리를 함께 보행 훈련을 하는 거죠. 혼자 걸으시면 자칫 균형을 잃으실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쓸쓸하실 수 있습니다. 짝이 옆에 있으면 안전이 확보되고 대화가 오갑니다. 대화는 또 그 자체로 인지 자극이 되거든요. 즉 짝꿍 보행은 보행 훈련과 인지 훈련 그리고 정서적 지지가 한 번에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처음 입원하셨을 때 SPPB 5점이셨던 한 어르신이 짝꿍 보행을 꾸준히 하시면서 7점까지 회복하신 사례도 있었어요. 물론 모든 어르신이 똑같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고 또 측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움직임을 숫자로 보는 일은 부모님을 환자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한 걱정을 객관적인 정보로 바꾸고 적극적인 관리에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을 뵈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나실 때 손잡이를 짚으시는지, 거실에서 부엌까지 걸으실 때 평소보다 발걸음이 느려지지는 않으셨는지, 이런 작은 관찰이 SPPB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평가와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부모님의 걸음에서
한 발짝의 변화가 보이신다면 그건 늦은 신호가 아니라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첫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